네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는 이제 뭐 떨어지진 않았고요. 이제 뭐 제자리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각각 0.4%, 그다음에 1%씩 올랐는데 오늘도 이제 그 뭐 방송 저녁 방송 제목을 좀 추상적으로 달아놨어요. 뭐 심리 관리하는 법. 그래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바닥이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맥락이겠죠, 그죠? 네. 가슴이 답답할 때가 바닥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창 제목을 이제 추상적으로 달아놓은 얘기 달아놨는데 어제랑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걸어놓고 이제 대선주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오늘 종목들이 좀 오른 게 있는데 우리나라 테마주가 좀 오른 게 있어서 그런 거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간판을 저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러시아 가스관 테마주들도 이제 움직이고 우리나라 그 남북러 그 가스관 있죠? 그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그런 거하고 어제 그 얘기하다 만 거 있죠, 그죠? 네, 대선주들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올라갔던 테마주들 과거에 선거 전에 가야 되는데 끝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몇 개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불안하시죠? 이재명 씨가 대통령 안 될까봐 이재명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불안해하실 텐데 오늘 보니까 또 이재명 씨가 또 웬일인지 또 갑자기 또 윤석열 씨하고 막 지지율이 박빙이래요.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여론조사가. 안철수 씨가 그 일주일 전에 그 뭐 일주일도 안 됐죠. 며칠 안 됐는데 아무튼 주말에 뭐 단일화 안 한다고 했었는데 저거 가지고 또 이제 이재명 씨 지지율이 좀 올라오겠구나 이제. 뭐 그렇게 또 그런 지지율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복잡하지 않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요즘에 시장 분위기, 주식하시는 분들 심리가 엉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방송창 제목이 아마 가슴에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답답하시죠? 그죠? 네. 급등이 언제 나오냐면 정말 입에서 막 그 평생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입에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가 바닥은 둘째치고 급등 나오기 직전입니다.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평생 욕 한 번 안 해보신 분이 입에서 막 그죠? 상스러운 욕이 나올 때 막 너무너무 답답해서 주식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할 때 있죠. 네. 좀 있으면 급등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 욕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내 종목 급등이 먼저 나오느냐 이제 그 싸움이죠. 그게 바로 심리 싸움이라서 오늘 이제 그거에 아무튼 포커스를 맞춰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는 오늘 여기 뭐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지수는 그냥 오늘도 열심히 제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오르고 내린 거 없고요. 그냥 이랬어요. 어제 그 밤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돼 갖고 되게 안 좋은 뉴스들 많이 나왔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죠? 곧 전쟁 날 것처럼 막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뉴스를 많이 보면 아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와, 내일 우리나라 증시 급락하겠다. 왜냐면 이제 뉴스도 안 좋은 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어젯밤에 보면 미국이 하락했거든요. 미국이 하루 쉬고 개장을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잖아요. 이게 어제 나스닥 지수인데 마이너스 1.2% 하락 마감했고 전저점 바로 직전 저점 깨기 일보 직전이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아침에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네. 요즘에 자꾸 이런 말투를 쓰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네. 전저점 깨질 수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전저점 건드릴 수 있다. 실제로 건드리러 왔고 이게 살짝 깰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안 깨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튼 그 최대한 이제 지수에 신경을 안 쓰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에 그 러시아 뭐 전쟁 관련된 방산주, 뭐 사료, 곡물, 비료주 뭐 이런 거 막 고유가 에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테마주들이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있을 거예요. 빅텍이나 뭐 스페코나 한일단조 같은 거 보면 아니, 전쟁 날 것 같은데 안 가죠. 종목들이 그 전쟁 테마주가. 뉴스가 되게 심각하게 나오는데 종목은 또 안 가요. 지수는 막 폭락할 것 같은데 폭락 안 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잘못하면 여러분들 더 어렵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쉽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게 섞어놨어요 지금.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쭉 풀어볼게요. 자, 지수는 아무튼 이제 계속 여기서 옆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좀 더 떨어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전저점 깰 수는 있는데 다시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머릿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더 폭락하는 거 아니야? 코로나 이게 안 끝나가지고 계속 뭐 확진자 뭐 17만 명 나오고 뭐 지금도 뭐 내일도 한 20만 명 가까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넘을 수도 있고 이래갖고서 이거 조정 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조정 중인데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가 저점일까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가 저점일까요? 아니면 좀 더 떨어질까요? 어디가 저점일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주식을 살라고 지금 손절했다가 그때 싸게 살라고 그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세력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호구. 호구가 뭔지 아시죠? 네. 그 사람들을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 좀만 흔들면 그냥 세력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냥 그런 이제 어리석은 행동들 자주 하기 때문에 호구라고 그래요. 밥. 네. 밥이에요, 밥. 세력들 밥. 네. 그래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이 바닥입니까? 지수가 어디가 바닥입니까? 이 종목 지금 바닥입니까? 이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니면 주식으로 따지면 얼마가 바닥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음 달에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죠.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날짜 잘 모르시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 미국이 금리 인상 그 발표하는 전후까지는 흔들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뭐 별로 안 찍으시겠지만 네, 한 명이라도 찍어보세요. 네. 아셨죠? 네. 뭐 자꾸 저점이나 뭐 지수나 종목 주가의 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까지는 흔들겠구나. 그죠?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달이라고 해봤자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이면 2월달 끝이에요. 3월 1일 날은 쉬는 날이에요. 3월 9일 날도 쉬어요. 선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3월 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끝나요. 선거 14일 남았거든요. 주말 빼면은 이제 10일만 견디면 대선주도 이제 정리가 돼서 갈 건 가고 뭐 그럴 거예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우리나라 개별주는 대선주는 선거 전후로 해서 이제 정리가 좀 될 겁니다.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꽤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주식시장 분위기는 언제 이게 해결이 되냐? 미국 금리 인상 전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 문제는 몰라요. 러시아 문제는 이제 푸틴하고 바이든하고 뭐 또 어떻게 하겠죠. 저는 저거 그냥 짜고 치는 걸로 보여요. 네. 짜고 치는 걸로. 네. 왜냐하면 겉으로는 막 전쟁 날 것처럼 뭐 제재하겠다 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한 나라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잘 보세요. 말만 하지 그렇게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니까. 지금도 보세요. 막 긴장감은 최고죠. 긴장감 최고. 전쟁 날 것 같고 막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 신경을 이렇게 쓰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았어요? 왜 자꾸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우리가 자꾸 우크라이나에 신경을 써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저도 요즘에 맨날 왜 러시아 얘기를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왜 이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경 쓰시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러시아 저기 우크라이나에 뭐 땅 사놓으신 거 있어요? 거기에 친척 있으세요? 거기에 뭐 아드님이나 따님 중에 어디 유학 가신 분 있어요? 아니면 러시아 뭐 채권 들고 있어? 저기 우크라이나 채권 들고 있으세요? 아니면 저기 뭐 거기에 저 가스관 지나가는 거에 뭐 지분 투자하셨어요? 아니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신경 쓰세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 정답이에요. 왜 여러분들 거기에 신경을 이렇게 쓰고 계실까요? 그쵸? 군중들이 이제 가장 그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가 속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안 속아야지 막 이러는데 속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기에 신경 쓰고 있냐 이거예요. 안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도대체 뭘 덮으려고 사람들을 자꾸 이쪽에 신경 쓰게 만드냐고요. 삼국지나 이런데 이제 그 손자병법 이런 데는 이제 성동격서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맥도독이라고 하고, 네. 낮에 그 했던 표현인데 그런 거예요. 네. 왜 자꾸 저기다 신경 쓰게 할까요? 뭔 짓을 하려고? 이해되셨으면 자 1번 또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축복받으신 분들이고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뭔 얘기야? 또 이러실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왜 저쪽에 신경 쓰게 하냐 이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주식하는 사람만 신경 쓰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다 신경 쓰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자, 참고하세요.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오늘 되게 웃긴 테마주가 두 개가 올라왔어요. 되게 웃긴 테마주 두 개. 뭐냐면 오늘 저기 해운주하고 조선주가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해운주랑 조선주. 근데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날까봐 지금 맨날 뉴스 나오고 우리가 왜 갑자기 진짜 거기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 왜 이렇게 그쪽 걱정을 하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날 거라고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테마주가 급등했냐고요? 장중에 조선 해운, 조선 기자재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가스, 기름, 목재, 뭐 농산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거기 철강까지 수출 무지하게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전쟁 나면 해운주하고 조선주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으면 2번 찍으세요. 자, 빨리 찍어보세요. 상식적으로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배가 잘라댕겨요? 잠수함한테 어리라도 한 대 맞으면 끝인데 거기에 전쟁 한복판이 났는데, 그죠? 네,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세계 그 저기 뭐야 경제가 침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선주하고 해운주가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조선주하고 해운주 급등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급등했는 줄 아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래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포장하기 나름이라니까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포장한 얘기를 들으면 언뜻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수혜주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쟁 난다고 난리가 났는데 전 세계가, 예? 러시아 제재하고 뭐 미국이랑 유럽에서 막 러시아 제재하고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수혜주랍니다. 속지 마시라니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막 우겨요.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욕 나올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오늘 장중에 급등한 테마주 중에 뭐가 있냐면 하이스틸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하이스틸 상한가 갔다가 20%에서 끝났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오늘 급등을 했는데 하이스틸, 그 다음에 휴스틸. 자, 오늘 9% 급등 마감했어요. 자, 그리고 대동스틸이라고 있어요. 대동스틸이 무슨 회사인지 아시는 분들 꽤 계실 수 있어요. 계실 거예요. 대동스틸. 이것도 장중에 이제 20% 넘게 급등했다가 오늘 10%대 10% 정도로 이제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게 무슨 테마주냐? 아시는 분 있죠? 이게 뭐예요? 러시아 남북러 가스관 테마주예요. 대북주, 이제 대표적인 대북주죠. 근데 이게 급등을 했는데 왜 급등했느냐? 아니 막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 때문에 그 뭐예요?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 갖다가 쓰는 그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독일 난리 났잖아요. 그죠? 네. 걸핏하면은 이제 푸틴이 그 가스관을 잠그거든요. 네. 그 예전에 그 동유럽 사람들 막 한겨울에 되게 춥게 보내고 막 그랬어요. 러시아한테 가스 공급받는 그 나라들이 요번에 그렇게 고생하는 걸 국민들도 다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경제부총리라는 그 국무총리라는 분이 남북로 가스관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된다 이 소리를 작년에 한 게 아니라 어제 했습니다. 어제. 네. 미치겠어요. 네. 아니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일도 가스관 그거 하는 거 접는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독일 얼어 죽어요. 독일이 탈원전 그 추진하는 나라인데 거기 원전이 3개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없앤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전기세가 비싼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베를린 이런데 전기세 되게 비싸답니다. 요즘 이번에 그 러시아랑 전쟁한다고 난리가 나서 그러는데 남북로 가스관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누가 이분이 그랬다니까. 이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대선 후보 중에 한 명도 이번 달 9일인가 러시아 대사 만나서 러시아 가스 도입해야 된다고 구설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둘째치고 이분이 구설하거든요 지금 이분이. 근데 더 웃긴 건 종목이 움직여요. 보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네,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저런 말을 해도 안 되지만 저런 말을 해도 테마주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종목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에라 모르겠다 일단 가자 그러면서 휴스트리고 대동스트리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력도 지금 여러분들 종목 물려있어서 되게 힘드시죠? 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물려도 1000만원, 2000만원, 뭐 1, 2억씩 물렸잖아요. 많이 물려 5억, 10억 그죠? 네. 세력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씩 물렸어요. 누가 더 답답하겠어요? 신용이나 뭐 대출 쓰신 분들 있으시죠? 그 이자 많이 나가시죠, 그죠? 근데 세력은 뭐 자기 돈 갖고 하겠어요? 다 빌려서 하는 거지. 달러 이자 이런 거. 네. 원 달러 환율 올라가면 저 사람들 달러 이자도 많이 내야 돼요. 네. 누가 답답하겠어요? 세력이 답답한 거죠. 세력도 답답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뭐 확 올리는 거예요. 예, 보면서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네. 아까 해운이랑 조선주가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주 쪽에 오늘 뭐 호재가 있었으니까 수주 이런 것도 좀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냥. 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가스가는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얘기 왜 드렸냐면 세력도 답답하니까 이래 저래 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잘 이겨내세요. 잘 이겨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얘기 계속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코로나 요즘에 보면은 뭐 하루 만에 뭐 확진자가 7만 명 나왔다 그러면서 오늘 17만 명 나왔다 그러고 아까도 오후 6시에 뭐 13만 명 넘어섰다 뭐 동시간대 최대다 막 이런 뉴스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도 안 끝날 것 같고 집에서 강제로 이제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 50만 명 넘고 그죠? 그러니까 막 코로나도 안 끝날 것 같구만.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대구 사시는 분들 좋겠어요. 네. 대구에서 저도 백신 맞았어요. 네. 근데 대구에서 오늘 저녁 때 지금 나온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2시간 됐나? 네. 따끈따끈한 뉴스. 대구에서 방역 패스 효력 정지시켜 버렸답니다. 이 60세 미만은 식당, 카페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백신 안 맞아도. 뭐 2차 접종했는데 유효기간 지났다. 네. 패스 그냥 들어가라고. 네. 이렇게 줬대요.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정부에서 그 방역 패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지자체에다 권한이 지자체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이거 뭐 복잡한 밑에 뉴스 읽어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게 지자체별로 이거를 풀 수 있대요. 청소년 패스, 청소년 그 백신 패스, 방역 패스 뭐 같은 말이죠. 아무튼 뭐 그거 이제 풀렸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고 이거는 성인입니다. 성인.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밥 드시라고. 자, 이걸 왜 보여드릴게요. 뭐 백신 맞아라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구가 그 광역시 중에 광역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도시잖아요. 그러면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울산이나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구는 대구고 우리는 계속 하자 이러겠어요? 네. 슬슬 풀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슬슬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지자체별로 이걸 권한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복잡하던데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복잡하던데
슬슬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거 감기라고 풀릴 거라고. 재택치료 50만 뭐 그 얘기하는데 100만, 200만 넘어가면 사회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처럼 감기 조심하세요 이러고 그냥 끝나요 이제. 선거 때까지 그냥 저거 하려고 지금 뭐야 선거 때까지는 지금 뭐 거리두기 그거 한다고 하는데 뭐 목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뉴스 보시면 주식하기 힘들어요 그죠? 네. 확진자 많이 나오고 경제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러나 풀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네. 이 뉴스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나왔길래 얘기해드린 거예요. 네. 서울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아니 대구도 푸는데 우리 왜 안 풀어? 이러면서. 네. 광주 거기 계신 분들이 안 그러겠어요? 네. 광주나 저기 서울이나 어디도 풀면 그럼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는 안 풀겠어요? 풀어야죠. 풀게 돼 있어요. 네, 슬슬. 사회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네. 지금 저기 뭐예요? 그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뭐 사람들 쉬고 방역한다고 뭐 거기 어디 경찰서 뭐 소방서 이런데 확진자 되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때마다 뭐 일주일씩 여럿씩 장사 안 하고 그거 다 문 닫을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그럼 결국에는 감기다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난다니까 이제. 조심하라고. 네. 전체 이제 그게 이제 풍토병 되는 거죠. 그게 엔데믹이지 않습니까? 이게 왔는데 이렇게 돼가는 건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백신 맞으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마스크 다 벗고 다니는데 우리만 이러는 거니까 늦어요 지금 되게. 그래서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 왜 자꾸 해드리냐면 그 답답해하지 마시라고요. 오늘도 아까 잠깐 낮에 나갔다 왔는데 저기 방송 끝나고 낮에 우리나라는 마스크 다 쓰고 다녀요. 네. 산에 가도 어딜 가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요. 네. 이유야 뭐 각각 다르시겠지만 다 쓰고 다녀요. 네. 그만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코로나 이게 끝났다라는 생각을 거의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면 별로 이렇게 감흥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계속 그냥 그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저 이런 얘기 할 때 이제 외신 기사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 얘기니까 잘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얘기 드렸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위드 코로나 종식 수혜주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사놓으셔야 됩니다. 안 사놓으시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지금 오늘 2월 23일이죠. 네. 여기 경기도하고 저기 충청도 저기 북부, 충북, 강원도,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쪽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봄이 오고 있다는 거. 네.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제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스크 벗고 다니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3월달에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 가야죠. 선거 이제 이재명 씨가 될 수도 있고 윤석열 씨가 될 수도 있는데 누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이 되면 그 권력 앞에 다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네. 다 숙이게 돼 있어요. 언론사 뭐 다 뭐 유튜버도 다 숙이게 돼 있어요. 네. 누가 되든. 네. 그러면 한동안 한 6개월은 최소한 6개월은 조용할 거예요. 네. 조용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처럼 막 네거티브 뭐 이런 것들도 좀 덜 나오겠죠. 그러면 좀 머리가 좀 맑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좀 풀리고 그러면 여행 가셔야죠. 그래서 지금 여행주 사놓으셔야 됩니다. 저희 방은 지금 그 다 사놨어요. 네, 다 사놨어요. 여행주도 사놨고, 네, 뭐 사람들 놀러 갈 때 그 아주 폭발적으로 그냥 그 뭐예요 매출 확 일어나는 것도 하나 또 사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전쟁 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린 그런 거 다 사놨어요. 네. 방산주도 사고. 곡물가 급등할 때 수혜 입는 것도 사놓고 지금 다 사놨어요. 원전 테마주도 저기 하나 사놨고 뭐 에너토크 뭐 보성포화텍 저런 거는 이제 세력들이 많이 한 거고 세력들이 안 한 거 있어요. 네. 그것도 사놨고 네. 오늘도 좀 올랐는데 잘 사놨어요. 부동산주도 다 사놓고 네. 할 거 다 해놨어요. 네. 안철수 테마주로 추천한 것도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재료가 바뀌었어요. 목재 가격 급등하면 이제 수혜 입는 게 있거든요. 네. 목재 가격 우리 회원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방 추천주예요. 네. 뭐 그런 거 다 사놨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목재가 올라가든 뭐 목재 가격도 올라갑니다. 목재. 왜냐하면 러시아가 목재 수출 1위 국가가 전 세계 목재 수출 1위 국가가 러시아예요. 네, 그것도 사놨어요 지금.
우리 회원들 뭔지 아시겠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네. 그렇게 추천은 안 나갔고 안철수라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안철수 주는 이제 아니고 그걸로 보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거 공지사항입니다.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걸 잘 들고 계시라고요. 네. 네. 잠깐만요. 알바가 오늘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 드렸고, 그 중요한 시황은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주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으니까 사신 분들은 좀 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헷갈리게 할 거예요. 전쟁이 날, 뉴스 보면 전쟁 날 것 같은데 테마주는 안 가고, 이제 뭐 회담한다고 하는데 근데도 날라가고 뭐 그럴 거예요. 되게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 이게 방역 패스가 좀 풀리고 있으니까 여행주나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꼭 사놓으셔야지 봄에 후회 안 하십니다. 네. 부지런한 농부는 언제 씨를 뿌리는 줄 아세요? 네. 남들 춥다고 그죠? 네. 집안에 꽁그 숨어 있을 때 그때 나와서 네. 찬바람 맞으면서 네. 그 눈바람 맞으면서 씨 뿌리는 거예요. 네. 꽁꽁 언 땅에 거기다 씨 뿌린다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 2월달 얘기해드리면서 대선주하고 쭉 얘기해드릴게요. 작년 2월 이맘때 작년 그러니까 2021년 2월 말쯤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기억은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네. 작년 2월 달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코스닥 지수로 보면 작년 2월 달이 여기입니다. 잠깐만요. 보이세요? 자, 코로나 터지고 네, 폭락했다가 이제 2월 달이 여기쯤이었어요. 거래가 막 늘어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2월 말이죠 지금이 2월 말쯤에 지수가 어땠냐면 밑으로 막 다이빙하고 있었어요. 쭉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개별주들은 별로 안 올라갔었어요. 왜냐하면 대형주 위주로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1, 2월 달에 저기 삼성전자 고점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개별주들이 안 가고 좀 막 투매 나올 때였어요. 그때도 이제 뭐 대선주들을 좀 갖고 있었는데 대선주들 막 곤두박질 치고 막 하여튼 분위기가 좀 쌀 때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2월 말에도 지금 보면 지수가 되게 지금보다 괜찮죠. 많이 떠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주식시장에서 개인들 심리가 어땠냐면 되게 안 좋았어요. 개별주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여기가 400포인트 정도, 419포인트. 근데 여기는 이제 1000포인트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급등했잖아요, 지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맨날 그냥 폭락 나온다 그랬어요. 폭락 나온다고. 그때 그래서 대선주 중에 유명했던 게 뭐 저기 토탈소프트 같은 거 이재명 테마주 그때 그때 토탈소프트가 뭐하고 있었냐면 여기 고점 26,000원 찍고 16,000원 정도까지 막 폭락했었어요. 30% 40%씩.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 윤석열 테마주 막 서현 이런 거 있잖아요. 서현 같은 게 어떻게 떨어지고 있었냐면 12월 달에 고점 찍고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때. 지금은 거의 비슷하죠. 네. 쭉 떨어지고 고점은 15,000원, 저점은 6,900원. 그러니까 뭐예요? 반토막. 네. 거래 하나도 없고 캔들 보세요. 네. 이 캔들이 언제 나오냐면 그냥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 네.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월 24일이죠. 최저점 찍었을 때. 지금이랑 딱 1년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맘때쯤에 대선주 했던 생각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네, 그때 어땠을까? 저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전문가 제가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 하면서 항상 1월부터 5월까지는 개별주가 항상 많이 올라왔고 수익을 많이 줬어요. 작년에도 저희 방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을 때가 3, 4, 5월 달이었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2020년도에도 3, 4, 5월 달 수익률을 끝내줬어요.
물론 1, 2월 달에도 좋았지만 왜냐면 코로나가 터져서 떼돈 벌었어요 그때. 응? 손절도 안 하고 떼돈 벌었어요 그때. 손절은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예요. 네. 근데 한두 번은 가끔씩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돈 많이 벌었어요. 이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작년 3월 달에 2월 달에 이맘때 서현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답답했어요. 서현이 그때 보유 종목은 아니었는데 그때 대형주 말고 개별주든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차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여기나 보통 개인들은 여기서 많이 사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주 40%씩 막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도 없고 캔들도 진짜 뭐 형편없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 뭐 좋은 생각 하십니까? 야 이거 뭐 올라오겠냐 이거 되겠어 막 이런 생각 안 하시겠냐고. 예 맞아요. 작년 2월 말에 이맘때쯤에 그랬어요. 저도 전문가라고 있었고 항상 매년 그렇게 1, 2, 3, 4, 5월 달에 수익을 냈는데 원래 1, 2월 달에는 이제 들었다 놔요. 3, 4, 5월 달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2월 말에 항상 그랬어요. 이때도 이 대선주들이 어떻게 갈까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무너진 차트를 회복을 시킬까. 그러니까 올라가긴 항상 올라갔어요. 3, 4, 5월 달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때 고점을 찍는다는 얘기가 개별주들이 그만큼 시원하게 가요. 분노의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요. 올라갈 때 왜 그렇게 불을 땡길 때 그거는 세력 마음이에요. 뭘 갖고 땡길지는 그 사람들 마음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작년 이제 2월 달, 2월 말, 3월 달에 종목들이 막 급등할 때 이게 대선주니까 작년 3월 달에는 대선주들이 그냥 빚을 발했죠. 갑자기 순간 쫙 치면서 가잖아요. 이게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윤석열 씨가 갑자기 그때 뭐였어요? 사표 썼잖아요. 갑자기 2월 말쯤에 약간 그런 징후가 좀 포착이 됐는데 3일절 지나니까 바로 인터뷰 하더니 사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 2월 달에 그 씨 뿌리신 분들이 3, 4, 5월 달에 떼돈 벌었어요. 네, 진짜 떼돈 벌었어요. 지금처럼 한치 앞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막 섭섭하고 막 승질나고 막 돈도 안 들고 막 미칠 것 같을 때 그때 어금니 깨물고 꽉 찾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 벌었어요. 갑자기 윤석열 사표 쓰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 올라버렸어요. 그때 수백 개가 올라왔으니까. 처음부터 수백 개 올라온 건 아니죠. 쫙 올라왔다. 그때 애니농률이나 이런 거 다 수익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방에서.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는요. 2년 전에는 2월 달에 답답했어요. 아까 대구 얘기했지만 2월 말에 막 대구에서 막 신천지 그때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아수라장. 그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여기서도 돈 벌었고 대구 사태 터진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뭘로 벌었겠어요? 코로나 수혜주로. 떼돈 벌었어요. 그는 2019년도에는요. 그때도 2월 달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지수는 안 가고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에 그때 미쳐 있을 때 맨날 김정은 타령만 하는 맨날. TV 틀면은 김정은이 맨날 웃는 얼굴 나오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북한에서 사나? 뭐 그럴 정도로 막 김정은 북한 얘기할 때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지금 짜증내면서 얘기했냐면 맨날 그냥 정부에서 북한 타령하니까 테마주가 안 가는 거예요. 이때는 정권 바뀐 지 한 1,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면 원래 연초에는 막 신기술 테마주, 정부 정책주가 가야 되는데 맨날 그냥 북한 타령만 하는 거예요. 미국이랑 해서 비핵화 어쩌고저쩌고 막 테마가 형성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갖고 이제 대북주 사놨는데 안 가는 거예요. 또 한두 개 사놨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르기 시작하냐면 테마가 뭘 생겨요.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수소차로 돈을 번 게 있어요. 수소차. 근데 이제 수소차로 이제 12월 달, 1월 달까지 돈을 벌었는데 1월 달에서 2월 달 논다 그랬잖아요. 그죠? 들었다가 놔요. 그러니까 수소차로 돈을 벌어놓고
또 맨날 그 당시 2월 달에 뭐 했냐면 저기 북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네. 아 베트남인가? 싱가포르인가? 헷갈린다. 네. 그다음 또 베트남인가 보다 그죠? 거기 두 번째 기차 타고 갔으니까. 네. 베트남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또 이제 맨날 북한 얘기하니까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다른 테마주 안 갔어요. 하여튼 좀 순간적으로 제 중청 답답했겠죠, 그죠? 답답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때 어떤 테마주가 왔냐면 잘 들어보세요. 무슨 테마주가 왔을 것 같으세요? 3월달에. 자 한번 찍어보세요. 3월달에 무슨 테마주가 왔을까요? 뭘 세력이 만들더라 이거예요. 만들더니 일단 올리더라고요. 뭐가 왔을까요? 뭔지도 잘 모르시겠죠, 그죠? 네. 기억 못한다니까 이거. 네. 3월달에 미세먼지 테마주가 왔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3월달에 미세먼지 테마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소차는 그 12월달에 갔고 좀 4개월 먼저 갔고 3개월. 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세먼지가 언제부터 심해져요? 저기 중국 인민들이 춥다고 이제 난방 떼기 시작하면 10월 말 11월 그때 되면 이제 슬슬 넘어오기 시작하고 12월 달 한참 저기 뭐야 12월 1월 달 되면 막 답답하잖아. 2월 달 되면 거의 미칠 지경이고 그죠? 미세먼지 거의 다 끝나가는 3월 달쯤에 미세먼지 테마주가 급등했다니까요. 이해가세요? 하다 안 되니까 미세먼지 테마주가 가긴 가는데 원래 미세먼지 테마주는요 10월 달부터 11월 12월 사이에 급등해요. 근데 가야 되는데 막 미세먼지 엄청나게 오고 그때 되게 심했어요. 그 미중 무역 전쟁 겪으면서 트럼프가 저기 중국을 지금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경제를 안 좋게 만들어놔서 우리가 지금 그나마 파란 하늘 보고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이당 3년 전에 어마어마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서울에 살기 싫을 정도로 막 그냥 회색이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일주일 내내 막 진짜 거의 독가스 수준으로 막. 네. 전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사해요. 깨끗한 공기 마시게 해줘서. 네. 근데 아무튼 뜬금없이 3월달에 이게 가더라 이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 얼마나 갔냐면 보세요. 그때 대장이 위닉스였거든요. 자, 이 얘기하고 오늘 대선주 얘기하고 좀 한번 쳐드릴게요. 위닉스 여기요. 위닉스가 그때 보조목이었어요. 바닥을 찍고 여기 미중무역 전쟁 터져가지고 너덜너덜. 네. 위닉스가 제습기도 만들고 뭐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죠. 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들어왔다 놨다 하고 있었어요. 더 조금 보이죠? 네, 들어왔다. 이게 1, 2월 달은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들었다가 놔요. 살살 놓느냐, 세게 놓느냐, 거치게 놓느냐, 기분 나쁘게 놓느냐 그 차이인데 어쨌든 들었다 놓는 거예요. 아 힘 없어. 우리나라는 이제 저 북한에 미쳐가지고 죄송해요. 저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북한에 거의 미쳐 있었어요. 그때. 맨날 그냥 북한 얘기하고 막 도는 줄 알았어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네. 그랬는데 이제 회담이 안 좋게 끝났죠. 기억 안 나세요? 회담 안 좋게 끝났어요. 자, 끝.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자 이제. 갑자기 대량 거래가 팍 터지면서 악고점이고 뭐고 악고점 여기 있죠, 그죠? 악고점이고 뭐고 그냥 2만 원이면 심리적인 가격대인데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냥. 위닉스 팍 올라갔다. 여기서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해줬어요. 뭐라 그러냐면 죄송해요. 자꾸 이제 그 대통령한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네. 미세먼지가 그때 어마어마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그때 막 날씨도 기억나는 게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서쪽에서 미세먼지가 오면 동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동쪽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나 무슨 기압이 뭐가 있어갖고 그 한반도에 그 미세먼지가 일주일인가 갇혀 있었어요. 서울이 그냥 회색이었어, 회색. 네. 충청도 이쪽하고 그냥 거의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네. 이제 막 국민들이 얼마나 그때 열이 받았겠어요. 중국한테 왜 말 못하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 대통령이 이제 그때 한다 소리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하나씩 놔주라고. 이게 위닉스가 위닉스가 공기청정기 아닙니까?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저기 많았어요. 이거 하츠 여러 개 있었는데 하츠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막 나르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 후드 주방 후드 그러니까 뭐겠어 후드로 이제 집안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니까 그걸로 막 상한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1, 2월 달은 뭐라고요? 원래 거의 대부분 들었다 놔요. 기다리고 있다가 3월 달부터 쏘는데 사람들이 지쳐갖고 이 얘기를 죽으려고 해도 지쳐가지고 주식을 안 사거나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포기하고 떠나거나 그래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오늘 또 쭉 했는지. 네.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힘드세요? 힘들면 포기하세요 그냥. 어제 누가 저 유튜브에 댓글 달아놨대요. 힘들다고. 제가 그분한테 지금 대답해 드리는 거예요. 힘들면 포기하세요 그냥. 되게 못되게 얘기하죠? 네. 힘들면 포기하시라니까요. 그 누구 손해인데요? 여태까지 참고 버틴 게 안 아까우세요? 네. 저는 싸구려 위로 같은 거 안 해드립니다. 네. 대놓고 얘기해버리죠. 힘들면 포기하세요. 근데 저 같으면 포기 안 해요. 여태까지 참고 버틴 게 아까워서.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참고 견디시려고 제 방송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무료 추천을 합니까? 무료 종목 진단을 합니까? 그런 거 안 해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제 방송 왜 들으시는데요? 이겨내려고. 그죠? 예, 이겨내세요. 어떻게든 이겨내세요. 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내년에 이맘때 되면 또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또 힘들어요. 한번 겪었으니까 그 다음 되면 안 힘들 것 같죠? 힘들어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요. 3년차, 4년차 되면 좀 낫고 좀 더. 근데 그래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거죠. 네.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서 방송 안 듣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런 분 필요 없어요. 네. 힘내셔야 돼요. 네. 싸구려 위로보다는 대번 이렇게 탁 본질을 찔러드리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쭉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작년에 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도 3월 달쯤 되면 뭐가 터져요. 그냥 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터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미세먼지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 미세먼지를 걸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로 간 것도 많고 작년에 윤석열 씨 갑자기 사표 던지는 바람에 그냥 뭐 땡잡았죠. 그래서 빨리 돈 벌었고 대선주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3, 4, 5월 달에 항상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치지 마시고 열심히 씨 뿌리세요. 씨 뿌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제 그 얘기해드리고 있었던 거 대선주 시간이 한 5분여 정도 남았는데 자 빨리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기다리신 분도 계실 텐데 자 보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몇 번 얘기했었는데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거 얘기 드릴 거고 오늘 저녁 방송에서는 제가 저녁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라이브 회원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를 해드리죠. 예전에 선거 끝나고 선거 전에 안 가고 선거 끝나고 간 거 잘 아시는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우 글로벌이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1,000원 정도, 여기는 5,000원. 대충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급등했죠. 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자, 이때 5배 정도 급등했습니다. 대충.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2016년에 선거가 또 있었겠죠. 4년 뒤니까 여기는 대충 4,000원 정도에서 여기 얼마요? 12,000원. 그러니까 여기는 3배. 여기는 한 3번 정도,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죠. 그죠? 네. 자, 보세요. 네, 3배 정도 올라갔어요. 이게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였는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 관련주였겠죠, 그죠? 국회의원 선거 관련주. 자, 그러면 선거가 몇 월 달에 있어요? 4월 달에 있죠. 여기 고점 찍었을 때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 찍었을 때 날짜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고점 찍었을 때 날짜가 며칠이었을까요? 밑에 보이시죠? 2월 달이었어요. 여기는요. 보이세요? 6월 달이에요. 한 번은 이게 처음 간 거예요. 이게 처음.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라는 게 처음 생겼던 게 2012년도예요. 그때는 이제 선거 전에 갔죠. 왜냐면 아무도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전혀 이게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시원하게 4배, 5배 2월 달까지 꼭지를 찍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선주는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게 안 나온 거예요. 아주 그냥 대단해요. 진짜 네거티브 진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사람들이 봤잖아요. 학습 효과. 그죠? 2월 달에 고점 찍네? 4월 달에 선거가 있고 2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여기 11월, 12월 달이 바닥이었으니까 이때 사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4년 뒤에 사람들이 준비를 했겠죠. 그렇죠? 네.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한 12월 달쯤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잘 보시면 12월 달쯤 해가지고 들썩들썩 거려요. 2016년 4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2015년 이제 12월 달쯤에 사람들이 이제 자 이제 뭐 한번 사볼까 들어온 거예요. 악고점이기도 하고 야 여기서 사놓으면 이제 조만간 가겠지 이러면서 주가도 꽤 많이 올라와 있죠. 이만큼 여기서 이제 신고가 나면 최소한 예전에 5배 갔으니까 여기서 5배 수익 낼 수 있겠지 들어온 거예요. 그 세력은 이 사람들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원래 1월 초부터 상한가 치면서 급등을 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 저점을 깹니다. 이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제 직전 저점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자마자 상한가 넣을 줄 알았는데요. 근데 다시 거기서 분위기 살리고 전저점을 살짝 건드렸는데 그때 요 정도 깨면요 바로 손절했어요. 사람들 바로 손절했어요. 자 거래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급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개성공단을 그 대통령이 폐쇄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개거품 물면서 맨날 그랬어요. 나만 불바다 만들어 버린다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무서웠겠습니까? 개성공단 폐쇄가 더 무서웠겠습니까? 개성공단 폐쇄가 더 무서웠겠죠. 우리 보고 맨날 이제 공갈력 받겠습니까? 네. 북한 특수군들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사진에다 칼 던지고 막 훈련하는 거 막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죽인다고 그때. 자, 그러나 어쨌든 선거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12월 달에 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유포가 돼가고 있는 거죠. 말르고 있는 거예요. 유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자마자 상한가 나와서 2월 달쯤에 5배 정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폭락했다가 들더니 계속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게. 이게 포인트예요. 나가지도 못해요. 자, 선거가 끝났어요. 근데 안 가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네. 저희도 그때 이거 다 들고 있었어요. 네. 선거 끝나고 올라와요. 근데 전고점이에요. 아, 벌써 또 9시 1분이네요. 그러더니 선거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랬겠죠. 에이씨 그러면서 선거 끝날 때까지 안 가고 뭐 이런 게 다 해서 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 아랫골에 달려있죠. 버린 거예요. 버리고 나니까 세력이 전고점에서 한번 들었다 놓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싹 올려버린 거예요.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때 이거 들고 수익 냈거든요. 그때 뭐 종목 5개 있었나? 그때? 네. 5개 중에 하나는 실적이 좋아서 먼저 가버렸고 나머지 4개는 6월 달에 고점 찍고 끝났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아까 3배 갔다 그랬잖아요. 4,000원, 여기 12,000원. 선거 끝나고 간 게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이거하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종목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원하시는 1번 똑같은 거 하나 있는데 혼자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인간지표 하나 나왔네요. 여기. 네. 네, 동방성기 보시면 돼요. 여기 1번 찍으신 분들은 동방성기를 한번 보세요. 동방성기. 그때 쌍두마차 대장이 누구였냐면 세우글로벌이랑 동방성기였어요.
동방성기가 더 세게 갔어요. 네. 근데 동방성기도 4년 뒤에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보죠. 이해되셨죠? 네. 많아 이런 거. 네. 그리고 그 대선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걱정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낙선하면은 감옥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낙연 테마주, 이재명 씨 테마주는 다 하한가 가나요? 힘드시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가 또 대통령이 안 될 것 같다. 윤석열 씨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은 단일화 안 돼 갖고 윤석열 씨 끝난 건가요? 그 윤석열 씨 테마주 낙선, 윤석열 씨 낙선하면 감옥 가나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나요? 불안하시죠? 네. 내일 또 들어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준비해놨는데 못했네요. 예를 들어서 내일은 이 얘기할 거예요. 황교안 씨. 네. 황교안 씨가 그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시면서 정치적으로 끝나셨죠, 그죠? 네. 이분 테마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상장 폐지됐을까요? 천만에요. 황교안 씨 테마주 중에 두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황교안 씨 테마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TBC. TBC가 어디예요? 대구방송. 대구는 보통 보수 성향이죠. 네. 자, 여기서 급등했었죠? 왜 급등했을까요? 두 배 이상 급등했어요. 왜 급등했을까요? 예, 황교안 씨. 그죠? 네. 여기서 급등은 막 하죠? 왜 급등했을까요? 홍준표. 바뀌었어요. 황교안 씨가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 여기서 졌거든요. 끝. 황교안 대장주였는데 끝. 근데 누구로 붙었어요? 홍준표. 그리고 카스라고 있었어요. 카스. 카스가 누구였냐면 황교안. 여기서 막 급등하죠? 코로나. 여기서 막 급등하죠? 이재명. 이해되세요? 바꾼다고요. 그래서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올바른 종목을, 좋은 종목을 공략해 놓으시면 안 힘드세요. 이런 거 얘기할 이낙연 테마주에서 바뀐 거, 오세훈 테마주에서 딴 걸로 바뀐 거, 문재인 테마주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바뀐 거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벌써 9시 5분이네요. 네. 뒤에 저기 그 우리 방송 준비하시는데 잠깐만요. 네. 내일 참여하실 분들 저기 1번 또 찍어보세요. 네.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여러분 계좌 있는 돈 어디 안 가니까 이쪽은 먼저 마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돈 어디 안 가니까 겁내지 마세요. 힘드시죠? 네. 돈 그 원래 그래요. 그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남의 돈 버는 게 힘들어요. 다 성인들이시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남의 돈 버는 게 힘든 거예요. 그쵸? 네. 힘내세요. 네. 여기 지금 오늘은 김 실장님께서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반사이익 수혜주, 조선주, 가스관, 로봇 관련주도 하신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저기 로봇 관련주 있죠? 로봇 관련주 잘 보셔야 돼요. 네, 들어가서 꼭 들으시고 우리 회원들도 들으세요. 네. 저도 이제 대선주 끝나고 나면 대선주 사실 선거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그 대선주 이제 얼추 정리되면 저도 로봇 관련주나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릴 건데 지금 김 실장님이 그걸 되게 잘해주고 계시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아무튼 내일 저기 또 뵐게요. 네, 내일은 이제 황교안 씨에서 다른 테마주로, 이낙연에서 다른 테마주로, 오세훈 씨에서 다른 테마주로, 아까 이낙연 씨 그리고 문재인 테마주에서 다른 테마주로 바뀐 거 되게 많습니다. 내일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자꾸 꺼내갖고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재밌어요. 아, 이게 주식이 이렇게 가는구나. 네. 이런 걸 빨리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고수 소리도 듣고 실력도 늘고 돈도 버시는 거죠. 맞죠? 그죠? 네.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돈 어디 안 가니까 오늘 밤에 또 나스닥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잠이 보약입니다. 힘내세요. 이것도 금방 끝나요. 3월달 되면 다 알아서 끝나요. 네.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끝날까 싶은데 끝납니다. 네. 겨울은 가고 봄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봄을 맞을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